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8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원편의 안보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바로 이제 부인의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이런 것이 의혹이 좀 크다, 이렇게 여당이 공세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사과 수준이 좀 미약하다, 이래서 여권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극적으로 조금 전에 무조건하고 잘못됐다 사과 의향이 아니죠,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건희 씨가 사과 의향을 표명했다, 이거 가지고 의향이 뭐냐, 사과면 사과지,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자, 어쨌든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무조건 잘못됐다,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의 편차가 줄어들고 일부에서는 역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 평론가로서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지만 그거야 평론가적인 얘기고, 내가 당 대표로서는 환장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환장하겠다. 자,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빠지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뭐 또 다른 의혹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고소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 이미 여러분들께 또 다 아시겠지만은요, 누가 더 좋으냐를 뽑는 이런 선거가 아니고, 누가 더 안 좋으냐, 누가 덜 나쁘냐,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나쁜 놈 선거는 생전 처음 봤다라고 직격탄을 가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피로감 상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왜 비호감도가 높았는지야 뭐 이제 자초지종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서부터 어쨌든 간에 호감도가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았어요.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후보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 결정타가 이제 고발사주 의혹, 그 다음에 대장동 비리 의혹, 이것 때문에 비호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고착화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김건희 씨 부인 이력 문제, 그리고 이 수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비거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건희 씨의 이러한 이 비리 의혹, 여권의 이런 프레임 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터졌어요. 이 아들 문제는 도박 문제예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로 조금 뭐 제가 2030 세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도박, 이거는 뭐 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최대 사회 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도박한 거래요. 아들 도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과연 이재명이 과거는 어떤가, 옛날 자서전을 찾아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이건 자서전이니까 자기가 쓴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도리직구 땡해갖고 망해갖고 성남으로 이사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피해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이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박 문제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아들이 마사지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 이게 또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비호감도가 더더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비호감도 대선,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국민들의 충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 아들 도박 문제를 우리 야권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기획으로 폭로했다. 왜? 김건희 씨 의혹을 덮으려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김남국이에요. 그래서 김남국이가 택시 기사가 열린공간TV에 제보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거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 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 특히 또 이런 문제가, 이 아들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요, 똑같은 아들, 장제원 씨 아들이 또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러면서 권인숙 의원이 장제원 씨 아들 문제, 이거 보면 아버지가 끼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시비를 다시 걸고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도 권인숙 이거 의원 잘못됐다, 이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권인숙 의원 방금 전에 사과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혼탁한 선거전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사과 표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신문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도 말이죠. 이 가족 리스크 비상 참담한 비호감 대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도요. 아들 토박대 부인 이력 뭘 검증해야 하나 참담한 비호감 대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에서는 또 이 기와 눈이 썩는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19금 대선 박은주의 돌발 이런 지금 제목의 기사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어요. 참 이것도 참 비참한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뭐 본래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요. 가장 나쁜 선수를 버리고 덜 나쁜 선수를 뽑아야 하는 이러한 이 비참한 현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후보 본인이 이제 가족 이 비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후보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후보 본인 당연히 이재명하고 윤석열 이거는 뭐 피 자체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신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깨끗한 집안이잖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뭐 도박했어요? 없잖아요. 둘 다 교수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아버지는 자칭 도리직구땡에서 망한 거예요. 이게 피가 달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본인 그야말로 검찰 출신 범죄와의 전쟁에 맨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집권하면 범죄와의 전쟁을 맨 먼저 말하자면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힐 정도로 강직한 성격이에요. 예. 자, 여기에 비해서 이재명은 우선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고 본인 그리고 윤석열 후보 뭐 결혼 늦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 얼마나 귀엽게 키워요. 근데 이재명은 본인은 우선 전과 사범이야. 무고죄, 공무원 이 직무방해죄, 그 다음에 음주운전, 그 다음에 검사 사칭 이 네 가지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나라? 적어도 최소한도요. 전 세계 국가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쯤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이런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는요. 제가 유엔 대표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거든요. 한 뭐 9년 10년 근무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들어본 적이 없어. 아마 전 세계 이거야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호주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온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사진이나 찍어대고. 그걸 비판하니까 참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탁현민이가 비판했잖아요. 예, 사악한 일이라고. 이런 사악한 과거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나온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들 문제로 넘어가 봐요. 더군다나 이재명에는요. 전과 사범 플러스 뭐가 있어요? 김부선 스캔들 있잖아요. 지금 김부선 스캔들, 김부선 씨가 지금 열받아 갖고 지금 이 3억 손해배상 소송 지금 민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상연애를 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피가 누구한테 이어지고 있어요? 장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피 장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도박, 성매매 의혹. 이러니까 아들 이 3대를 내려보면 아버지, 본인, 아들. 자, 다시 정리. 윤석열 후보는 학자 집안. 본인은 아기들이 없어요. 본인은 깨끗해. 이재명에는 아버지 도박범. 그 다음에 본인은 전과 사범 플러스 김부선이의 무상연애범. 그 다음에 아들 도박 성매매. 이 피, 어느 피가 좋아요? 그래서 본인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깔끔한 후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이 이재명 부친의 도리직구땡 아들은 텍사스 홀덤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 도박 엄청 무서운 도박이래요. 3대 범죄자 집안이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하기를 텍사스 홀덤 카드 게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만약 그 수준까지 정말 넘어갔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왜냐하면 도리직구땡 그 당시에는 이게 가장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지금 하고 있는 도박도 가장 중독성이 강한 상황에 와 있다 하면서 텍사스 홀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YTN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진태 위원장,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 위원장이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전과 3범, 4범 이렇게 되고 그 후보 아버지도 옛날에 상습 도박했다고 본인의 자서전에 적혀 있는데
아들까지 상습 도박을 사실상 자박하게 됐으니 3대를 이어서 범죄자 집안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다. 도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가 여기저기 글을 썼기 때문에 마사지 업소에 다닌 것까지 나오고 있고 혹시 성매매 여부가 있는 것까지도 추가로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 당연히 피로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밖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이 국민의 후보는요, 이 김남국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택시 기사한테 말하자면 택시 기사가 열린 공감 TV에 제보를 했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 김남국이는 누구냐? 지금 현재 선대에서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윤 후보 캠프 사람이 사과를 오늘 하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화를 하더라. 라고 열린공간 TV에 제보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주장을 보면 터진 시기를 보면 김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황급히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과하는 대신에 새로운 의혹으로 덮으려 했던 의도가 야당에 있었던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폭로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미디어 법률단에서는요, 이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은 말하자면 아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해서 윤 후보 측이 기획 폭로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한 건데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속한 이 고발 방침 아주 잘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요, 방금 전에 이러한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문을 밝혔어요. 오늘 공식 입장문은 국민의당사에서 뭐가 열렸냐면요,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 후원 모금금 캠페인을 마친 후에 이 갑자기 기자실을 찾아와서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밝혔어요. 입장문 내용 간단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경력 기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것은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고 달게 받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이렇게 거듭 죄송하다는 진정한 사죄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내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지금의 말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우선 진상 확인이 먼저다. 진상 확인을 하고 나서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야말로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이 예상이 돼 왔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 김종인 위원장이 출근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여권에서 이런 김건희 씨의 의혹을 계속 부풀리고 있잖아요. 계속 부풀리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슈화시켜서 지지율 전환을 극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여기에 희생물이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도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3월 9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바로 여론조사의 블랙아웃 타이밍으로 들어가잖아요. 연말연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빠지는 국면이 계속될 경우에는 연말연시에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또 이 가짜 홍보 심리전을 벌이겠어요. 마이너스가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사실관계를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검사다운 사고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잘잘못을 가려 거기에 따르는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게 손해보는 게 너무 커. 그래서 전격적으로
사과 방침 이렇게 조기 표명하는 걸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양수 대변인이 말하자면 또 입장을 많이 발표했는데 어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께 심려를 끄트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과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전격 결정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의 저간의 상황을 쭉 보고 받고는 그때까지 국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국민께 사과 말씀을 올리는 게 맞겠다고 한 것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사과와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양수 대변인이 보조 백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직접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 배우자 문제로 배우자가 직접 사과한 전례가 없다. 대통령 후보가 본인의 가족인 아내 문제를 본인이 안고 본인 책임하에 사과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배우자께서 혹시 또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상당히 신중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김건희 씨의 이 직접 사과 여부도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소원해 볼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 빠르게 무조건적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김건희 씨의 경우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이 관례 따지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 관례라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더 우리 국민한테 어필해요. 관례적으로는 후보자 이 배우자가 사과한 적이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초의 사례를 만들므로써 그 용기 그리고 그 진정성, 그러죠? 그리고 사안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 고민의 심각성, 이런 거를 전달하는 데는 윤석열 후보 본인보다도요, 이 김건희 씨가 직접 아니면 두 분이서 동시에 입장 발표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왜냐하면 지금 기본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기본이 뭡니까? 사실관계는 계속 진상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진상 파악이 되면 어차피 윤석열 후보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한마디 하게 돼 있어요. 김건희 씨 당연하죠.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한 번에 한 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씨 발언과 관련해서 바로 오마이뉴스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김의겸이하고 김은희하고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예. 사실 여부 뭐냐? 청와대에 들어가면 초대하겠다.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여권에서 말하자면 김의겸이가 엄청 비판하고 났었잖아요. 아니, 청와대 누구 마음대로 가? 벌써 결정이 됐다고? 아, 이거 문제 맞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건희 씨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키우는 과정에서 기자하고 한 얘기를, 하지도 않은 얘기를 부풀려가지고 비판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 오마이뉴스 기자, 누구하고 그날 전화를 했냐면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에 먼저 들어가는 얘기.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 이제 YTN은 이제 기자 너희들 털면 안 나올 게 없는 줄 알아? 이 얘기가 이제 YTN 기자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뭐 초대한다 안 한다. 기자 당신이 못 받아. 이런 얘기는 오마이뉴스하고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사실 뭐 매일같이 이 공부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안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초대한다. 이 얘기는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하고 했어요. 근데 구영식 기자가 오늘 MBC 뉴스에 나와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초대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먼저 꺼낸 거다. 즉 구영식 기자 본인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면 나하고 당신하고 이 김건희 씨하고 이 전화 인터뷰도 어렵고 이 통화도 어려울 텐데 지금 얘기해달라. 이렇게 졸라대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라고 구영식 해당 기자가 MBC 라디오의 김종배 시선집 중에 나와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민주당이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라. 예, 안 그러면 누가 손해다? 민주당이 손해예요. 이재명이가 손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뭐 손해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고. 그래서 지금 이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구영식 기자 핵심, 김의겸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김의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 음식을 대접하겠다. 이렇게 김의겸이가 이것을 공개했어요. 오마이뉴스, 왜냐하면 오마이뉴스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하고 김의겸이한테
제보를 해준 거예요. 내가 김건희 씨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엄청난 뭘 들은 것처럼 바로 이 방송에 나가서 까발린 거예요. 이 김의겸이가. 그러니까 김의겸 수준이 이 흑석동의 부동산 투견의 수준인데 이게 비례대표 뺐지. 김진애 1번 어떻게 아웃시켜놓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 수준 이하? 근데 청와대 대변인들 전부 수준 이하예요. 고민정의 수준 이하, 김의겸의 수준 이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는 것도 이게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구영식 기자가 분명히 그건 아니고 기자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청와대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온 거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었어요. 김종배.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먼저 계속 인터뷰하자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가시면 뭐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제가 김건희 씨와 전화를 통화한 후에 김의겸 의원하고 통화했는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전달하면서 에피소드로 공개한 내용이다. 그걸 뉴스 공장에서 김 의원이 언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진행자가 구 기자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가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구 기자가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돼서 청와대 가게 되면 구 기자님을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김의겸 의원은 지난 15일 날 뉴스공장에서 이런 이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김건희 씨 언론 인터뷰 관련 비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오마이뉴스하고 오마이뉴스 기자하고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음식 대접해 드릴게요 라고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영식 기자 얘기는요, 굉장히, 오늘 또 문자를 보냈는데 상당히 힘들다라는 심경을 밝혔고, 지금 여러 가지 허위 경력, 이런 문제, 줄리 의혹에 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등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그게 어그러진 상황이니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김건희 씨와 청와대 만약 들어가면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영식 기자 하나 초대해다 청와대에서 밥 먹을 수는 없겠죠. 이 자연스럽게 이 기자들 초대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꼭 약속은 지키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제가 이 별돈평을 다 해야 되네요. 이렇게 지금 선거판이요 참 아사리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준석 관련 뭐라 그럴까요? 이 인터뷰 내용인데 이준석 관련 인터뷰는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 방송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그다음에 정청래 또 뭐 뉴스들이 오늘 엄청 많아요. 이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용석 이런 얘기는 별도 뉴스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